저희가 이제 요새는 XR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이 너무 많아서 그냥 XR이라고 그냥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XR 쪽에서 저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데 그걸 이어주는 게 소프트웨어 역할인데 소프트웨어가 도미넌트 이 전체의 버티컬을 도미넌트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더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충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적어봤는데요. 어떤 게 필요할 건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바는 굉장히 빠른 렌더링을 요구받습니다. 그 구글 데이드림이 요구하는 이제 뭐 90fps라는 건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리커마이트이긴 하지만 보통의 게임의 경우에는 30fps 뭐 좀 좋은 하이 퀄리티는 60fps 정도를 그리거든요. PC나 모바일이나 전부 다. 모바일 쪽에서는 60fps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30이나 24 이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HMD를 해서 이제 머리가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프레임 리프레시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런 빠른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빠른 렌더링을 하려면 싱글 패스 렌더링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양안에 그리는 거를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왼쪽에 한 장, 오른쪽에 한 장, 그리고 각각의 두 장을 합쳐서 새로운 이미지 한 장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쫙 지나가면서 한 번에 그리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멀티 스레드 렌더링 하면 이제 렌더링을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눠서 동작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통의 PC 게임에서는 고퀄리티 이미지 이펙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파티클 반짝반짝하고 뭐 글로우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HMD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넣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권고하는 방식들은 컨텐츠를 가볍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화려한 것보다는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려한 건 빼세요라는 게 지금의 이제 권장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이제 아쉬운 거죠. 이게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다 표현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이펙트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신 그래픽 디바이스들에 있는 성능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이렉트X 12라든가 불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상도의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보통의 4K 디스플레이에다가 저희가 한쪽 눈에 2K 정도씩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어VR 같으면 해상도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들이 갔는데 PPI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한 8K 정도 내서 한 4K 정도씩만 보여줘도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는 하드웨어랑 그게 나오면 빨리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임오프라는 거는 뭐냐면 HMD 같은 경우에 머리를 이렇게 많이 돌리게 되는데 그게 돌아갈 때 이 아이 트래킹이나 헤드 트래킹 같은 걸 해서 그 머리가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점핑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중간 프레임들을 버리고 마지막 거를 근사해서 그려주는 그 방식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입력 장치가 좀 다르죠. 뭐 기어VR 같으면 디패드 형태라든가 데이드림 같으면 이제 스틱 같은 형태가 있고 바이브는 두 개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형태들이 있고 다양한 인풋들이 있는데 뭐 게임패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의 입력들을 다양한 조합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사실은 컨텐츠들이 다양한 형태의 UI나 UX를 제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패스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다양한 조합들을 다양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VR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되게 작업하기 힘든 게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HMD에다가 써가지고 그러니까 HMD 쓰기 전에 거기다가 인스톨을 다시 하겠죠. 그리고 다시 써서 본 다음에 여기가 이상해. 다시 벗고 막 작업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주는 심플하게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VR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뭘까?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걸 뭘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 해봐서 저 유니티 기반으로 해서 VR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고 어떤 것들이 더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틀은 이런 건데요. 유니티를 이용해서 VR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기가 지금 저희 유니티 에디터인데요. 에디터를 띄워서 통상적으로 그냥 3D를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만들면서 저런 옵션들을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VR로 하겠다, SDK는 오큘러스로 하겠다, 아니면 뭐 구글 VR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픽스 잡스라는 거를 키면 성능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좀 불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고 나서 릴리즈 하셔야 되고요. 저게 내년 정도 되면 저 괄호 붙은 부분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싱글 패스 트루 렌더링이라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옵션들이 있는데 이건 안 건드려도 되십니다. 뭐 왼 위에 거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그 간격, 그 다음에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선이 모이는 그 거리를 정의하는 건데요. 스테레오 컨버전스라는 건. 뭐 그리고 타겟 아이는 왼쪽 눈에 그릴 거냐, 오른쪽 눈에 그릴 거냐,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의 3D를 만드시는 거에서 추가로 저것만 하시면 VR용 컨텐츠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됐어요.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만 갑니다. 그게 뭐냐면 오큘러스나 구글 같은 경우에 이런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VR용 컨텐츠를 만들려면 VR용 컨텐츠답게 만들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3D 게임처럼 만들어서 HMD 쓰고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화면이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지러워서요. 제가 아는 뭐 VR 쪽 개발 업체 분이 한 석 달 정도 집중적으로 그걸 하셔서 몸에 탈이 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션 시크니스 같은 게 오지 않도록 그걸 잘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중력과 어긋나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VR 시뮬레이터 비슷한 장치들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건데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몸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HMD를 쓰고 이렇게 걷고 있으면 제자리를 걷는데 앞으로 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헛발질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계속 넘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목표가 그런 거라면 액션 게임 같은 걸 하겠다. 뭐 그런 목적이란 맞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버추얼 투어를 하겠다. 이러면 꽤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안이 있어서 수렴하는 거리가 있는데 대충 그 거리는 한 2에서 5m 정도 놓는 게 꽤 편안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매직아이를 아시면 예, 앞에 숫자가 꽤 높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수렴하는 거리가 필요한데 매직아이를 볼 때는 저게 평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막 초점을 막 밀고 당기고 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만큼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계속 주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UX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뭔가 할 때 내 손에 해당되는 게 뭔가 내 손이 보이도록 혹은 바닥을 보면 내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내 발자국이 보이거나 트랙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감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몇 시간 정도나 VR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보면 2시간 이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15명이 되죠. 22명 중에서. 그러니까 장시간 게임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VR을 쓴 상태에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저 정도 돼요. 한 40, 50%. 근데 또 반대로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괜찮다고 또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반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컨텐츠에 따라서 그분들의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속도라든가 급한 회전, 피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삼가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는 1.5에서 7 m/s 정도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더라. 그리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다. 그리고 절대 가속도를 느끼게 하지 말아라. 가속도를 느끼면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히 잘 바운더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사람들은 빠르게 회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타다다닥 쏘고 하는 것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쏘는 것도 저 정도의 1m/s 이하로 하는 게 괜찮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익사이팅하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VR을 돌아가는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나 거기서 사람들한테 정말로 쾌적한 경험을 주려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레드로 만들어 렌더링하는 것들을 보면 위에 파란 줄 밑에 있는 게 메인 스레드고요. 그 밑에는 워커 스레드가 쫙 분산이 돼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성능이 당연히 향상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하고 렌더 스레드로 나눠서 렌더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5.3에 비해서는 5.4가 훨씬 더 빨랐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저거를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키는 방법은 간단하고 저런 옵션을 하나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건 엔진이기 때문에 컨텐츠에서 던져주는 메시와 컨텐츠에서 던져주는 텍스처를 그냥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던지는 거를 런타임에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미리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컨텐츠 만드는 쪽에서 가볍게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CPU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다음에 뭐 LOD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좀 가볍게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모바일에서는 CPU를 너무 많이 돌리면 요새 스마트폰들은 똑똑해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성능을 확 떨구죠. 그러면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PSVR이 이번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저 유니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5.5는 저희가 다음 달에 릴리즈를 하게 돼 있고요. 5.6은 내년 GDC 정도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5 정도에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카드보드 스타일로 하게 되면 뭐 폭풍막영이나 대부분의 중저가형 단말도 다 지원이 됩니다. 모바일 쪽에 대한 로드맵 중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저 세 번째에 있는 불칸 렌더링이 있고요. 불칸은 지금 지난달 말에 프리뷰가 나왔고요. 알파보다 조금 더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긴 한데 5.6 정도의 릴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뷰 렌더링이라는 게 저게 싱글 패스 렌더링인데 저게 오큘러스나 이런 HMD 쪽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아직은 모바일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6 내년 봄 정도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바일의 렌더링 퍼포먼스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칸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GL이 갖고 있는 그런 레이어들이나 뭐 에러 체크 코드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빼면서 굉장히 코드를 가볍게 만들었거든요. 성능이 적어도 몇 배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멀티뷰 렌더링이라는 게 세 번에 하는 작업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최소한 1.5배, 2배 정도의 성능 향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픽스 로드맵 중에서 보면 중요한 게 저기 자비파이드 그래픽스 렌더러라는 게 있는데, 저게 그래픽스 쪽에 대해서 다시 멀티 스레드 렌더링을 적용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터블 렌더루프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유니티는 C++로 되어 있는 내부 코어랑 그다음에 C샵으로 되어 있는 유저 코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는 렌더링 코드가 전부 다 C++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건드리시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스크립터블 렌더루프가 적용이 되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C샵으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샵 코드에 시작하는 데서 내가 C샵으로 렌더링 할 거야. 너 하지 마라고 하면 이쪽에서 렌더링을 하지 않습니다. C++에서 렌더링 하지 않고 C샵 코드가 다 끝나서 땡 하면 그게 렌더링 커맨드가 쭉 날아가면서 걔가 쫙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유니티 엔진은 나름대로 좀 범용적인 엔진입니다. 그래서 쉐이더라든가 어떤 것들은 어떤 목적에 비해서는 가볍고 어떤 때 또 무겁고 이래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단순한 UI를 만들고 싶다, 단순한 컨텐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뭐 알파, 뭐 섀도우 뭐 이런 거 다 없이 심플한 렌더링하는 코드를 놓고 돌리면 이제 내부에 돌고 있는 그런 복잡한 로직들을 다 바이패스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나는 내가 만드는 코드에 자신 있는데 유니티가 만든 거는 구려서 못 쓰겠어. 그럼 내가 다 짤래.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샵으로 다 쭉 짜서 그냥 렌더링 파이프를 새로 만드시면 동작합니다. 그게 이제 5.6에 나올 거고, 5.7에서는 VR에 대해서도 저거를 적용해 드릴 겁니다. 5.7은 아마 여름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쉽게 만들 거냐라는 그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유니티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컨텐츠를 만드는 VR 컨텐츠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HMD를 벗어서 코딩을 하고 빌드해서 집어넣고 다시 쓰고 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HMD 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미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은 저런 걸 갖다 줘도 사실은 잘 만들기 어려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준비되는 에셋들을 갖다 놓고 크기를 바꾸고 여기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형태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정도면 많이 쉬운 것 같아요. 누군가 막 만들어주고 나는 사이즈만 바꾸고 갖다 놓고 색깔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하냐? 일단은 아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 해야 될 게 더 있다. 지금의 리퀘어먼트는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정의된 거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해야 될 부분들은 더 존재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이 되어 나가면 리퀘어먼트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더 큰 리퀘어먼트는 컨텐트 단에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리퀘어먼트는 하드웨어 단에 있는 것 같고요. 아주 고성능의 저가에 가볍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숙제들을 푸셔야 되는 게 훨씬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훨씬 많이 상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2016년은 보면 이제 막 연습을 해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사실 되게 많은 기관들에서 오셔가지고 VR을 가지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만들면 이런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어떨까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에는 육해공 장성님들이 다 오셨어요. 뭐 군에서 뭘 해보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도 오시고, 뭐 어떤 뭐 조선, 뭐 축산업 뭐 이런 데도 오시고요. 뭐 저희가 보면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관심들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계신 컨텐츠 제작 업체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진짜 POC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상업화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더 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비교해 보면 좀 더 뭔가 보이기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한국에서는 그 컨텐츠 개발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갖고 개발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 디바이스들이 많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많이 가 있는 디바이스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VR 쪽은 아직 그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게 아직 정의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서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딱 만들면 끝나. 뭐 이런 거면 좀 쉬우실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약간 약을 팔면 유리들을 쓸면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한국에도 지사가 있지만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도 이제 사무소들이 있어서 여러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런 디바이스들을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갖고 노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사실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훨씬 쉽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큘러스가 전파 인증이 났고 이제 그런 디바이스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PSVR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변화의 시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 내년이 되면 훨씬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VR방이라는 것도 보면 아직은 그런 디바이스를 정식으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빨리 좀 해결이 되면 그런 분들도 그런 비즈니스를 잘 끌고 가실 수 있을 거고 컨텐츠 만드시는 쪽도 뭔가 시장들을 크게 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논의가 막 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